2026년 미국 빅테크가 손을 내민 곳은 100년 동안 발전기 시장을 쥐고 있던 미국 GE도, 독일 지멘스도 아니었습니다. 130조 원을 쏟아부은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었고 그 뒤로 한국 회사 4곳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풀어드릴 기술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름은 가스터빈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원리는 의외로 단순해요. 발전소 안에서 가스를 빠르게 태워서 그 힘으로 거대한 바람개비를 돌립니다. 그 회전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엔진이에요. 비행기 엔진을 땅에 세워서 발전기에 연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 기계가 모자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챗GPT를 한 번 쓰실 때마다 그 명령어가 미국 어딘가에 거대한 컴퓨터 공장으로 날아갑니다. 그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게 바로 이 가스터빈이에요. 그리고 그 발전기를 누가 만들고 있느냐? 점점 더 많이. 그 답이 한국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길게는 우리 전기요금, 무역수지, 일자리 흐름까지 흔들고 있어요. 길은 일본이 깔았는데 그 위를 달린 건 한국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17년을 준비했고 130조 원을 부었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시장이 열린 그 순간 그 영광은 한국으로 넘어갔어요. 왜 일본은 먼저 출발하고도 결승선을 빼앗겼을까요? 왜 미국 빅테크는 두산만이 아니라 한국 회사 4곳에 5년치 일감 33조 원을 통째로 맡겼을까요? 그리고 이 흐름이 우리 전기요금엔 어떤 신호일까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한 줄짜리 비유 하나가 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AI 시대의 진짜 권력은 누가 쥐고 있을까요? 흔히 엔비디아, 반도체, GPU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요즘 미국 빅테크 회장님들 책상 위에 올라오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기예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엔비디아 GPU, 그러니까 AI를 굴리는 그 비싼 칩이 아무리 빨라도 전기가 없으면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거든요. 수백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도 전원이 꺼지면 그냥 거대한 창고일 뿐입니다. AI라는 게 결국 어마어마한 컴퓨터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일인데 그 공장을 돌릴 전기가 모자라기 시작한 거죠.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2026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빨아들이는 전기는 약 1000테라와트시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테라와트시, 어렵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나라 1년 전체 전기 사용량이 약 550테라와트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1개 산업이 한국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기를 쓰는 셈이에요. 1개 산업이 말이죠. 그러니 빅테크들이 돈을 안 쓰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한 해에만 인프라에 800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했고요. 메타도 600억에서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90조 원 가까이를 AI 인프라에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구글이에요. 구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근 5년 사이 48%나 늘었거든요. 이유 1순위가 바로 AI 인프라 확장입니다. 친환경을 외치던 회사조차 AI 앞에서는 일단 전기부터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미국 같은 큰 나라가 발전소 좀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안 됩니다.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2024년 보고서를 보면 새 발전소를 지어도 송전망에 연결되기까지 평균 5년을 기다려야 해요. 아파트 분양되기 5년이랑 비슷한 거죠. 짓는다고 끝이 아니라 그 전기를 도시까지 보내는 줄에 꽂아야 하는데 그 줄에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태양광이나 SMR, 작은 원전은 어떨까요? 둘 다 좋은 답이긴 한데 빅테크가 원하는 건 지금 당장이거든요. 태양광은 밤엔 안 돌고 SMR은 본격 공급이 2030년대 중반은 돼야 합니다. 빅테크는 데이터 센터를 지금 돌려야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일본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일본은 17년 전부터 이미 전기 없는 나라가 될 위기를 정면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죠.
일본 입장에선 나라가 통째로 뒤집힌 사건이었어요. 원전 50여 기가 한꺼번에 멈춰섰고 에너지 자급률은 10%대로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쓰는 전기 100 중에 90을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새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게 수소였어요. 수소가 뭐냐? 가장 가벼운 기체인데 이걸 태워도 이산화탄소가 안 나옵니다. 화석연료 다음 시대의 연료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2017년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국가 차원의 수소 전략을 만듭니다.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앞으로 15년간 민관 합쳐 약 130조 원을 수소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해요. 한 나라가 한 가지 에너지에 130조 원을 거는 건 정말 보기 드문 결단이에요. 말로만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도로에선 도요타가 수소차를 굴렸고 일본 가정에는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작은 발전기가 40만 대 넘게 깔린입니다. 심지어 수소를 영하 253도 액체로 얼려서 호주에서 일본까지 배로 실어 나르는 데까지 성공해요.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수소차, 수소 운반선, 가정용 발전기, 위에서 아래까지 산업의 모든 층이 수소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일본은 완성된 수소 왕국이었어요. 누가 봐도 다음 시대의 주인공은 일본이어야 했죠. 그런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2026년, 현실은 달랐습니다. 17년을 준비하고 130조 원을 부은 일본이 정작 가장 큰 손님 앞에서 내밀 카드가 없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일본이 그동안 공들여 만든 건 수소 공급망이었습니다. 수소를 어떻게 캐서, 어떻게 배에 실어서, 어떻게 자동차와 가정집까지 보낼지 이 흐름 전체를 한 줄로 깔아놓는 데 집중했어요. 수소차 미라이가 도로를 달리고 가정용 연료전지 NFM이 40만 대 넘게 깔리고 액화수소 운반선까지 띄웠죠. 그런데 미국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고 손에 쥐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시 하나를 통째로 밝힐 수 있는 대형 발전 터빈,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바로 그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파워의 수소 혼소 가스터빈 로드맵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수소를 30%만 섞어 태우는 단계는 이미 됐어요. 그런데 50%는 2025년, 100%는 2030년 이후 목표예요. 빅테크는 2026년부터 2029년 사이에 당장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데 일본 시계는 2030년대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안 맞으니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기존 강자들은 어땠을까요? 100년 권력, GE와 지멘스는 이미 2029년까지 주문이 꽉 차 있었습니다. 배구더가 밀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식당에 자리가 없어서 새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빅테크가 줄을 서도 만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길은 깔았는데 달릴 차가 없었다. 수소차가 1만 대 굴러다니고 가정의 연료전지가 40만 대 있어도 정작 데이터 센터 한 곳을 돌릴 대형 터빈은 없었던 겁니다. 비유하자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다 만들었는데 정작 그 위를 달릴 트럭이 없었던 거예요. 130조 원의 영광이 무색하게도 일본은 100년 권력을 추월할 기술 자산을 다 쥐고 있으면서도 지금 작동하는 발전 터빈 하나가 없어서 큰 시장을 놓쳤습니다. 일본 산업계 안에서는 조용히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 해요. 17년을 준비했는데 결승선 직전에서 바통을 떨어뜨린 셈이거든요. 한국은 처음부터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터빈이었습니다. 두산이 잡은 건 딱 하나, 발전소의 심장, 가스터빈이었습니다. 여기서 두산의 진짜 영리한 점이 나옵니다. 발전소를 통째로 헐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심장만 바꾸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곳곳엔 이미 LNG 발전소가 깔려 있어요.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얼려서 운반한 액체 천연가스를 말합니다. 이걸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미국 전역에 이미 줄지어 서 있는 거죠. 부지도 있고 송전선도 연결돼 있고 인허가도 다 끝나 있습니다. 거기서 낡은 터빈만 빼고 새 터빈을 끼워 넣으면 5년을 기다릴 일이 1년 남짓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당장 돌려야 하는 빅테크가 가장 목말라 했던 게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해줄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100년 권력이라는 GE와 지멘스는 2029년까지 주문이 다 차 있었습니다. 빅테크가 줄을 서도 새 주문을 받을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일본은 앞에서 봤듯이 100% 수소 터빈이 2030년 이후입니다. 그 빈틈으로 두산이 정확히 손을 든 겁니다. 1년 안에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두산은 2019년에 270MW짜리 가스터빈을 자체 기술로 만들어냈습니다. 메가와트가 어렵죠? 발전기 한 대가 1시간 동안 만드는 전기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270MW면 중간 규모 도시 하나에 전기를 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자기 힘으로 가진 나라는 그때까지 전 세계에 5곳뿐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5번째가 된 거예요. 그러고도 바로 팔지 않았어요. 김포열 병합발전소에서 15,000시간 넘게 실제로 돌리면서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비행기로 치면 시험 비행만 15,000시간을 한 거예요. 그 위에 올라온 게 380MW짜리 최신 등급 가스터빈입니다. 효율이 63%를 넘어요. 쉽게 말하면 같은 양의 연료를 넣었을 때 다른 회사 기계보다 더 많은 전기를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는 세계 최고급입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첫 미국 수출이 터집니다. 손을 내민 곳이 어디였느냐?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회사 xAI였습니다.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 다들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머스크 본인이 자기 SNS에서 사실이라고 직접 확인해줬습니다. 2기로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인 12월에 xAI가 3기를 더 추가해요. 그러더니 2026년 3월 6일, 이번엔 이름 안 밝힌 빅테크가 380MW짜리 7기를 한꺼번에 발주합니다. 금액은 1조 2천억 원, 누적 12기. 2029년 5월부터 매월 1기씩 줄줄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여기에 한 회사가 더 붙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은 항공기 엔진을 40년 만들어 온 회사예요. 비행기 엔진은 작은 공간에서 수소처럼 까다로운 연료를 정밀하게 태우는 기술의 끝판이거든요. 그 노하우를 발전용 가스터빈의 수소 연소 제어에 그대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거대한 본체를 잡고 한화가 연소 제어를 잡으면서 각자 강점에서 동시에 진전을 내는 거죠. 참고로 두산은 한때 주가가 2,000원까지 떨어졌던 회사입니다. 그게 지금 16만 원이에요. 80배. 시장이 두산을 갑자기 다시 본 게 아니에요. 세상이 두산이 묵묵히 만들고 있던 그 물건을 다시 본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두산만이 아니었습니다. 두산 한 회사 이야기였다면 이건 한 번의 운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 줄지어 선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두산 이미 많이 올랐잖아. 어차피 끝물 아니야? 그런데 저도 같은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산디를 한 칸만 더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줄지어 선 회사가 4곳이나 더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려면 발전기만 있어선 안 돼요. 발전기에서 나온 전기를 바꿔주는 변압기, 거기서 데이터 센터까지 보내는 송전망, 이게 전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심장만 있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혈관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송전망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AI 수요까지 폭증했습니다. 변압기, 송전 설비가 동시에 부족해진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한국 빅4,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이 4회사가 받아놓은 주문,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야 할 일감을 합치면 33조 원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이고요. 무려 5년에서 6년치 분량이에요. 효성중공업이 11.9조, HD현대일렉이 10조에서 11조, LS일렉이 5조, 거기에 일진전기까지. 5년치 일감이 이미 차 있다는 건 앞으로 5년간 만들 거리가 다 결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계약 조건이에요. 미국 빅테크가 고율 관세까지 발주처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물건을 사갑니다. 관세를 발주처가 내겠다는 건 시장에서는 거의 듣기 힘든 조건이에요. 그만큼 한국 외엔 대안이 없다는 뜻입니다.
변압기는 인력 양성에만 10년이 걸리거든요. 미국이 지금 공장을 새로 짓고 사람을 가르쳐도 빅테크 일정엔 절대 못 맞춥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들도 미국 현지로 직접 들어가고 있어요. HD 현대일렉은 엘라베마에 있는 변압기 공장에 1,850억 원을 들여서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양을 50%나 늘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어요. 효성중공업은 멤피스 공장의 생산량을 2배로 키우면서 동시에 HVDC라는 차세대 송전 기술까지 우리 손으로 처음 개발하고 있어요. HVDC가 뭐냐면 전기를 아주 멀리 보낼 때 새는 양을 확 줄여주는 새 기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도시 멀찍이 짓고도 전기를 안 잃고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LS 일렉트릭은 텍사스 베스트럽 캠퍼스를 준공해서 빅테크 데이터 센터 전용으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두산이 운이 좋았다, 한 번 잘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산 뒤에 변압기, 송전, HVDC, 그리고 그걸 미국 현지에서 양산하는 공장까지 한 줄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산업 한 줄이 통째로 미국 빅테크의 공급망에 들어간 사건인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단기답은 가스터빈, 중기답은 변압기, 그럼 장기답은 뭘까요? 바로 원전입니다. 장기답인 원전 쪽은 어떨까요? 두산은 이미 2024년 6월에 체코에서 큰일을 해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대형 원전 모델 2기를 체코 두코반이라는 도시에 짓는 계약을 따냈어요. 그중 발전소 한가운데에 들어가는 핵심 기계, 그러니까 원전의 심장 부분을 두산이 만들기로 한 겁니다. 금액은 총 5조 6천억 원, 2032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단발성이 아닙니다. 폴란드에서도 또 다른 한국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 한수원과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2026년 본계약이 코앞에 와 있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두산은 경남 창원에 SMR, 그러니까 도시 옆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작은 원자로를 찍어내는 전용 공장을 짓고 있어요. 8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다 지어지면 1년에 20기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차를 찍어내듯 미니 원전을 양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펜실베이니아에 멈춰있던 3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다시 돌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글은 SMR 회사인 카이로스 파워와 직접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신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전기를 못 사니까 이젠 원전까지 직접 사겠다. 빅테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곧 원전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뜻이고 그 문 앞에 가장 잘 준비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림을 한번 모아볼게요. 단기답은 가스터빈, 중기답은 변압기와 HVDC, 장기답은 원전과 SMR. 세 가지 시간축에 모두 답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한국뿐입니다. 두산 한 회사만 봐도 가스터빈, SMR, 미국 대형 원전 삼가편대가 갖춰져 있고 이 흐름을 바탕으로 2027년 영업이익 2조 원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어요. 이건 한 회사의 운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산업 시계가 바뀌는 신호예요. 미국이 한국 말고는 손 내밀 곳이 없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게 미국, 일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 이야기예요. 자, 그럼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우리 전기요금엔 어떤 신호일까요? 먼저 큰 그림 하나만 봅시다. IEA, 그러니까 국제에너지기구가 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6년 세계 전력 수요가 3.7% 늘어나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쓸 거라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1에서 2% 오르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이유는 앞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전기를 더 많이 쓰면 글로벌 LNG 가격이 오르고 연료 가격이 오르고 결국 한국 한전도 그 압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 한전 적자, 요금 인상 압박은 여전해요. 이건 솔직히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흐름이 한 칸 바뀝니다. 한국이 미국에 가스터빈을 팔고 변압기를 팔고 원전 주기기를 판다는 건요.
한국 전력 산업 전체가 글로벌 가격 결정자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LNG 비싸지면 그냥 그 가격 받아오는 쪽이었거든요. 받는 쪽에서 만드는 쪽으로 자리가 옮겨가는 겁니다. 비유 하나 해볼게요. 챗GPT 한번 쓰실 때마다 그 전기가 미국 어딘가의 데이터 센터에서 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발전기와 변압기가 점점 더 많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전기요금은 오를 수 있어요. 다만 중장기로 한국 전력 수출이 늘어나면 그게 무역 수지로, 기업 실적으로, 일자리로, 결국 우리 주머니로 돌아오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건 종목 권유가 아니에요. 어디 사세요가 아니라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알면 같은 뉴스가 다르게 들립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130조 일본의 17년이 한국 두산의 380메가와트 한방으로 돌파됐고 그 뒤로 빅4 33조와 원전, 작은 원전 SMR까지 줄지어 선 게 우리가 본 흐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은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먼저 작동시킨 나라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 나라가 되면 다음 시대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흐름이 또 어떻게 우리 일상으로 돌아올지 함께 따라가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